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미련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제대로 찾고 나서 꿈이 진짜 뭐고 내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나의 어떠한 비전과 나의 사명이 뭔지를 딱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부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김민구라고 하고요. 현재 김민구 리더십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데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2년 12월 15일 날 사업자 등록을 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 1인 기업 대표입니다. 직원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강의 준비하고, 혼자 강의하고, 혼자 모집하고, 혼자 관리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택배 보내고, 뭐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전에는 3P 자기계용 연구소라는 우리가 이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마스터 강사로 한 2년 반 정도 제가 이렇게 강사로 대표 강사로 강의했던 강사고요. 사실은 원래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그냥 이제 중국에서 좀 살다가 왔습니다. 중국의 리버티 스쿨이라는 학교를 운영을 했었고요. 교감으로 있었습니다. 대안학교였고요. 예, 이렇게 좀 네, 과거에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네, 목사입니다. 목사고 선교사예요. 중국에 선교하러 갔었고 한국에서 이제 캠퍼스 대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그런 이제 간사 일을 했었고 선교단체에서 또 사역을 했었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지역교회에서 3년 정도 부목을 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갔던 거였고요. 중국에서 이제 학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저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과 저의 어떤 비전과 저의 꿈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방향성들이 분명하게 보일 때에는 힘이 나는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 전혀 예상 밖의 일들로 완전히 끊어졌을 때 사람은 너무나 심각한 스트레스와 진짜 막 우울감들과 내가 왜 여기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잠깐 이제 들어왔다가 중국에 못 돌아가게 된 상황들이 펼쳐진 거죠.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했다가 그게 코로나라는 거죠.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들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지금 뭐 어떠라는 거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네, 저의 꿈들을 기록했던 그 기록물들 뭐라고요? 꿈을 기록했던 기록물들을 봤어요. 지금 제 화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책도 있고 바인더라는 게 있는데 저는 모든 생각과 지식들을 다 이렇게 노트에 정리하는 그런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지독한 습관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놨어요. 저의 과거의 기록물들을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꿈들이 있었지. 꿈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뭔가 이렇게 삶의 방향성들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강사는 아니었어요. 한국에 나와서 뭐 1년 정도 이렇게 뭐 여기저기 진짜 집이 없잖아요. 중국에 집이 있으니까 저희 본가에도 어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예, 이렇게 혼자 사시기 때문에 저희 자녀가 3명입니다. 5식구가 거기서 이렇게 뭐 오랫동안 있긴 힘들어요. 하룻밤은 잘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처가도 마찬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죠. 대전에서 일주일, 청주에서 뭐 3일, 부산에서 뭐 한 달, 뭐 홍성에서 또 서울에서 모든 이제 안식관이라 그럴까요? 이런 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 7개월, 8개월을 전국을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꿈을 정리하면서 아, 내가 뭔가 정말로 해야 될 걸 해야겠다. 그래, 내가 예전부터 강사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요걸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됐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강사가 됐고요. 코로나 이후에 몇 번의 강의를 했는지 세어보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강사로 살아갈 줄은 몰랐죠.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는데, 네, 한 3만 명 정도의 이렇게, 수강생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 반 정도, 3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청소년들 많이 만났고요. 청년들 많이 만났고, 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자, 저는 원래 저의 원래 꿈은요. 저는 태권도했던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국가대표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이었습니다. 저는 운동했던 사람이고요. 공부 이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었던 미국에 이제 태권도 시범을 하러 갈 때 저희 이제 시범단 국가대표입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었었고요. 예,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가지고 옛날 신문에 이렇게 지역 신문인데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신문입니다. 여기 미국 뉴욕에 태권도 시범을 갔을 때 마지막에 있는 바가지 머리라고 하죠. 그 아이가 전데요. 이렇게 신문도 나왔었고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태권도를 진짜 열심히 했었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정말 좋아했고 네,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뭐 대단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1년에 5명의 스포츠 영재를 뽑습니다. 1년에 5명. 태권도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5명을 1년에 선발을 하는데 제가 95년도에 네, 코리아 내셔널 주니어 태권도 데몬스트레이션 팀 해가지고 민국인 미국에 가서 백악관인가 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고요. 그때 당시 한 1,000달러 정도의 장학금과 네, 미국에서의 막 좋은 호텔에서 와 처음 가봤습니다. 네, 맛있는 만찬도 하고요. 대통령한테 상을 받게 되는 네, 요런 영예도 얻게 됩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백악관이잖아요. 거기 가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초등학교 6학년, 저는 사실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세대인데 국민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이 제 허락 없이, 뭐요? 제 허락 없이, 네,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사실 이때는 제 어떤 마음의 감정에 큰 요동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고 저는 솔직히 그냥 태권도만 좋아했어요. 태권도만 내가 계속 할 수 있다면 뭐 그냥 관계 없겠다. 예, 근데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때 집을 나갔습니다. 본인 말로는 네, 출가했다라고 하는데 고등학생이 집을 나가면 출가일까요? 가출일까요? 가출이겠죠. 저희 누님은 네, 가출했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또 이렇게 여러 사건과 여러 이유 때문에 인생학교라는 곳에서 5년 8개월 16일을 복역을 하셨습니다. 인생학교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안 계시죠? 네, 그렇게 정말로 그냥 한부모 가정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진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태권도도 계속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엘리트 스포츠라는 것은요,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엘리트 스포츠는요, 돈이 들까요? 많이 들까요? 진짜 많이 듭니다. 이게 뭐 국가대표고 후원 지원 많이 받지만 따로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아무리 탁월한 실력이 있어도요.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말에 결과적으로는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진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요즘 아이들 말로 현타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돼. 아,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고, 우리 누나 가출했고, 우리 아버지 감옥 가셨고, 우리 집 가난하고, 나는 완전히 그냥 아무런 어떤 희망이 없는 인간이야.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자,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다 이제 학부형들이시고 자녀들 이제 대학교도 다 보내시고 군대도 다녀오신 자녀도 있으신 것 같고 아직도 학생인 자녀도 있는데 자 우리가 고3 때 수능 시험이라는 거 봅니다. 저도 수능 봤거든요. 네, 점수 네 제가 몇 점 맞았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지금 딱 강사만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강의할 정도면은 말도 잘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공부를 잘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한번 선배 우리 여러분들 한번 저는 수능 성적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마지막 자리는 6이고요. 그 다음은 7입니다. 앞자리는 뭘까요? 앞자리. 화면에 제가 화면 보이는데 이렇게 뭐 3입니다. 아니면 2입니다.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몇 점일까요? 네. 1. 어떤 1이요? 1. 그럼 너무 공부 못했는데. 네, 276. 네. 뭐, 376은 안 나오나요? 아, 제가 공부 못하게 생겼구나. 네, 어쨌든. 2 그럼. 학생, 2. 학생들한테 강의라면 아이들은 앞자리가 없어요라고 해요. 76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잘 찍어가지고요. 무려 176점이라는 성적을 와!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요 성적으로 대학교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없죠. 거의 없었고, 지방에 네, 전문대에 그것도 요즘은 야간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지방의 전문대 야간 대학 2년제를 가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청소년기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왜요? 꿈과 희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지금은 그러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이 좋으신 분들 많았지만 몇몇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막 학생들 함부로 했던 선생님이 조금 계셨거든요. 저한테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너 같은 진짜 정말 그때 이렇게 하셨고 너 같은 쓰레기는 학교에 왜 나오니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요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지만 과거에 정말 소수의 분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답답하셔서 그러게 하셨겠죠. 너 같은 쓰레기는 학교에 왜 나오니? 제가 그래서 2달 동안 학교도 안 갔고요. 중학교 시절에 정학도 2번이나 맞고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중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아이인데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고개를 탁 쳐들고 있고요. 이렇게 뭔가 사회 불만과 원망과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어떤 그 안 좋은 마음들이 막 표출되고 있는 표정인데요. 지금 굉장히 인상이
지금 좀 이렇게 좀 웃는 상인데 이때는 굉장히 맨날 인상을 쓰고 다녔습니다. 막 화가 나 있었고 누가 나 쳐다만 보면은 그냥 바로 덤벼들었고요. 학교에서 저를 아무도 안 건드렸습니다. 제 건들면은 골치 아파. 누가 저 쳐다보면 저는 바로 의자를 집어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모든 게 나왔던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뭔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란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인생에 뭐 지킬 게 없어. 그냥 완전 끝까지 간 사람들은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막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이때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셨습니다. 누나 집 나갔어요? 우리 집 가난해요? 아버지 감옥 갔어요? 자존감이 좋을 친구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인데 어떻게 해요? 네, 겉으로는 굉장히 있어 보이고 센 척을 한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은 제가 요 전자시계 차고 있는데 이때는 시계를 진짜 좋은 걸 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품 좋아하시나요? 네, 까르띠에 산토스라는 시계입니다. 1904년도에 나온 건데 이때 당시에 388만 원이었습니다. 요 시계를 제가 차고 있습니다. 뭐야? 집이 가난하다면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저런 시계를 차고 있어?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짝퉁입니다. 짝퉁이요. 뭐라고요? 진짜가 아니고 짝퉁인데요. 짝퉁을 어쨌든 사서라도 뭔가 내가 나를 좀 이렇게 증명해내고 과시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오늘 책을 몇 권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책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보지 마시고요. 사서 읽어보세요. 8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웅현이라는 네,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라고 하죠. 굉장히 탁월한 한국을 대표하는 카피라이터고요. 박웅현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8단어란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고등학생 정도도 충분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삶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8단어라는 이 책에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자존입니다. 나한테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자존이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니까 쟤는 저게 있고 쟤는 저게 있고 저 집은 저게 되고 저 집안은 저 자식이 뭐 삼성에 취업했고 쟤는 막 미국 하버드 갔대. 막 이런 얘기들 서울대 나왔대. 계속 비교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한테 없는 것,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러니까 자존감이 없는 거죠. 굉장히 삶이 피곤한 겁니다. 이 책에 있는 거 제가 몇 개 갖고 와봤습니다. 자존감을 가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은 아마 우리 뭐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나라 교육은요,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준점을 밖에 찍어버려요. 어디에요? 명문중학교 가야 돼, 특목고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엄친아, 엄친딸,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너 생각하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판단의 기준점이 아이들, 자녀들,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딸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너도 저렇게 해야 돼.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 아이들은요, 뭐를 두려워해요? 다르다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거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르다라는 걸 두려워해요.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같이 몰려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죠. 다 명품 사니까 명품 사야 되고, 다 좋은 자동차 타니까 좋은 차 타야 되고, 다 막 이렇게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삶의 지향점도 다른데 똑같이 살아야 뭐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요. 여러분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나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 자녀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무조건 나, 여러분 개인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렇게 정확한 어떤 기준점이 있고 내가 정말로 분명한 어떤 방향성이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로써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따라갑니다. 말로써 본인은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모님 책 하나도 안 읽어요. 야, 책 읽어야 돼. 책 읽고 싶겠습니까?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기준점, 나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을까? 자, 보세요. 똑같이 살아야 마음이 편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나도 저 사람과 발맞추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말 그대로 각자의 인생인데 뚜벅뚜벅 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교육 받아왔고요. 심지어 요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요즘도 아이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의 자존을 찾는 것보다 어디요? 바깥의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받고 그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교육을 받아왔어요. 이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야, 저렇게 살아야 돼. 야, 이렇게 해야 돼. 칭찬이라는 것은요.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인데 가진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는 뭐를 자라게 해요? 자녀들로 하여금 눈치가 굉장히 막 탁월하게 됩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중심점을 바깥에 놓고 눈치를 보며 바깥을 자꾸 살피는 거예요. 자존이라는 거는 중심점을 안에 찍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거꾸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자존이 뭐라고요? 중심점을 내 안에 찍고 나아가는 거죠. 없는 것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있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 중심점을 안에 찍고 밖으로 나아가는 게 자존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전라도에 있는 저기 땅끝마을 해남에 가면은 대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침계루라는 이 문이 있는데 자, 땅끝마을 해남에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500년 넘은 거예요. 대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의 북원 출입문으로 북쪽 문이에요. 대웅전 맞은편에 자리한 침계루라는 이게 있는데 거기에 기둥들은요. 기둥 뿌리의 지름을 기둥머리의 지름보다 크게 만드는 그 당시에 어떤 건축 기법인데 미늘린 기법을 쓰지 않고 자 보세요. 휘면 휜대로 나뭇가지 부분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드러내면서 각각의 모습을 살려서 지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그림 보실래요? 기둥이 지금 반듯해요. 위에 휘어 있어요. 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안 짓는데 이거 절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휘면 휜대로요. 무슨 말입니까? 아, 휘면 휜대로 그대로 그 모습을 살려서 지었다라는 거죠. 나무 그대로의 모습으로 1000년하고도 500년, 1500년의 세월을 지낸 그 기둥을 보고 있자면 여러 생각이 겹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 나무 기둥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깎고 다듬어져 전부 똑같은 모양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긴 모습 그대로 각각의 삶을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외모에 대해 저는 예전에 자존감이 너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덧니도 엄청 심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저의 몸에 저는 그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 완벽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는 몸을 성형수술 전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왜요? 저는 제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전 너무 행복한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살아갈 거예요. 저는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덧니 나면 어때요? 치카치카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요거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외국 아이겠죠. 머리가 노랗고 눈도 막 이렇게 초록초록합니다. 외국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면에 이런 글자가 뜨는 거예요. 외국 아이니까 화면에 fail이란 단어가 뜹니다.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닌데 갑자기 이 아이가 와 좋아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자녀의 아빠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아들아 저 단어의 뜻 너 알고 있니? 별로 좋은 게 아닌데 너 왜 이렇게 좋아하니? 아빠 그거 알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아빠 잘 모르시네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실패잖아요. 와! 또 하는 거예요, 애기가. 아빠가 또 보고 있다가 아, 우리 아이지만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얘야, 너 실패의 뜻 알고 있니? 너 왜 이렇게 좋아하니? 아, 아빠 실패 모르세요? 실패 이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요거를 20살 때 책을 보다가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미지로 만든 겁니다.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강헌구 작가님의 책을 읽은 건데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실패가 뭐냐고요? 실패는 요거예요. 요건 꼭 기록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실패가 뭐라고요? 다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무너지고 끝난 그 자리에서 내가 엎어지고 자빠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게 바로 실패라고요. 실패가 뭐예요? 내 인생 망하고 끝나고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저는 제가 20살 이전에 제 인생은 난 진짜 실패자구나. 난 정말 버려진 카드야. 난 정말로 우리 집도 정말 소위 개판이고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지. 우리 아빠 감옥 갔지. 누나 가출했지. 나 학교에서 쓰레기라는 소리 듣지. 나는 아무런 꿈과 희망이 없지. 나 아무도 안 건들지. 난 너무너무 난 진짜 난 다 끝났어. 난 실패자야. 근데 제가 20살 때 책을 보는데 아 실패가 다시 시작이라는 글씨가 진짜 너무 기적처럼요.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약간 그래? 그래. 나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근데 그거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 아빠 이혼해서 내 잘못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20살, 지금부터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온전히 살아가면 되겠구나. 다시 시작하면 되겠구나라고 제가 희망의 꿈이 막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저의 삶이 바뀌었어요. 정신 차리게 되고요. 제가 이거 진짜 과거 20년 넘은 사진입니다. 제가 20살 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지방의 전문대 야간 대학 다녔다 그랬잖아요. 야간 대학은 무려 밤 9시 반, 10시에 수업이 맞춰요. 밤에요. 밤에 10시, 뭐 9시 반에 수업 마치고 스쿨버스 타고 이렇게 시내에 나와가지고 네, 밤 11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꼬박 밤을 새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20년 훨씬 지난 겁니다. 21년 전인데요. 네, 저는 83년생입니다. 02학번이에요. 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손님이 11시, 12시, 1시까지는 좀 있어요. 그리고 한 시 반 되면은 이렇게 물류가 옵니다. 막 이제 물건 정리해요. 1시간 반 정도면 정리가 끝나요. 새벽 3시가 되면은 손님도 거의 안 와요. 1시간에 한 명 정도 옵니다. 예,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택시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정말 열심히 진짜 새벽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가끔 한 명 오시거나 아니면 술 취한 아저씨 가끔 옵니다. 이러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 부류만 오고 손님이 거의 없어요. 새벽 3시부터 한 4시 반, 5시까지 2시간은 손님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할까요? 너무 심심해서요. 시키지도 않은 청소를 정말 깨끗이 했습니다. 왜요? 심심하니까 뭐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뭐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제가 1,800원, 2,000원 받았나? 아마 그랬어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심심해서 제가 새벽 공부를 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저랑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저랑 어울리지 않게 너무너무 심심해서 매대에 있는 신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무슨 제가 조선일보, 뭐 경향신문 이런 거 읽었을까요? 아니요. 스포츠 신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 달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조선일보 읽어볼까? 중앙일보 읽어볼까? 그다음에 뭐 국민일보 읽어볼까? 한겨레, 경향신문 읽어볼까?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에 진보와 보수가 있네. 이쪽 얘기가 다르고 저쪽 얘기가 다르네. 계속 제가 어떻게 해요?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공부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요. 책을 한번 읽어볼까?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새벽 공부를 통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이때부터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공부를 누가 시켜서 하면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99.9%는 싫어요. 하기 싫습니다. 근데 저처럼 어떻게 해요? 아무도 주변에 말하는 스스로. 사람이 없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스트를 제가 처음엔 적지 않았는데 2006년부터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제가 책을 내가 몇 권을 읽었는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매년마다 북리스트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읽었던 것부터 해서 앞에 가로는 누적 권수를 말하는 거고요. 앞에 1, 2, 3, 4는 그 당해 년도에 읽었던 책의 리스트를 쓰는 겁니다. 매년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책 읽는 게 완벽하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지금 책을 읽고 있고 2023년, 금년은 벌써 지금 한 130권 정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200권 정도 읽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저랑 안 어울리잖아요. 저랑 어울리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심심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시작했던 새벽 공부입니다. 2002년도에 시작했던 새벽 공부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 너무너무 심심해서 했던 새벽 공부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습관이 되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2022년 작년 1월 달부터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줌을 새벽에 켜놓고 1부는 새벽 5시, 2부는 새벽 6시 해가지고 회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독서, 새벽에 독서하는 이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342회를 진행했고요. 누적 참여 인원은 12,000명이 넘어갑니다. 저같이 진짜 소위 실패자, 공부 한 번도 안 해본 수능 176점, 지방 전문대 그것도 야간 대학 나오고 정말로 주변에서 야, 너 같은 너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독서였고요. 그건 바로 꿈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교보문고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 20살 때부터 2002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비로소 2009년도에 저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성공을 바인딩하라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지금 없습니다. 이 책은 절판됐고요. 이 책입니다.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이 책입니다.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입니다. 자, 전 여기를 책에다가 이거 그냥 단행본입니다. 그러니까 바인더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바인더, 링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재단을 해갖고 바인더에 책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커버를 만들었어요. 여기 제 화면 보시면은 몇 독 프로젝트라고 써 있나요? 100독 프로젝트. 내가 이 책을 100번 읽겠다라고 작정을 하고요. 100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을 읽었어요. 지금 110번 정도 읽었는데 한 권의 책을요. 한 번만 읽는 게 아닙니다. 재독하시고 10독하시고 100독 이상 하는 책들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 삶의 무기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분류하고 확장하라는 거죠. 한 권의 바인더에 있던 메인 바인더에 있던 것들 어떻게 해요? 서브 바인더로 지식을 확장하고 네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 한 권을 읽고서 책에서 말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하면서 그때 제가 몸으로 경험한 게 있어요. 될 때까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끔 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 제가 초등학교 때 몸으로 배운 거거든요. 네, 무조건 그냥 했습니다. 책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했어요. 운동했던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아유 운동했던 사람 공부 못하고 멍청하니까 몸으로 하는 운동이나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도 진짜 좋아요. 시키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해서 바인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지 않고 한 148권 정도의 지식 체계를 확장시키게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이 코로나 이전에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중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살면서 이렇게 제가 사실은 중국이란 나라는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학교를 앞으로 계속 평생에 내가 이 땅에 정말로 내 삶을 던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비자 받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학교 비자도 받고 했는데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비자 발급이 학생 비자가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 바인더 쓰는 거 요거를 전문적으로 라이센스 자격을 따가지고 중국에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비자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에 나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교육비도 수백만 원 들었고 거의 돈 1,000만 원 들었는데 교육비보다 이게 더 나왔습니다. 무슨 비용이요? 항공료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가슴 뛰는 꿈이 있다면 도전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많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가슴 뛰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도전하게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9번을 한국과 중국을 한 8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로 미쳐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지광광지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표에 도달하려면 미쳐야 되고요. 미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표에 도달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미쳐야 됩니다. 그 한 분야에 완전하게 몰입하고 집중하고요. 몸을 던져야 돼요. 미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 볼펜 심이 있습니다. 저거 다 쓴 볼펜 심인데요. 누가 쓴 걸까요? 제가 쓴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펜심, 다 쓴 볼펜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가 150개가 넘어요. 예, 지금 요거 한 3, 4년 사이에 이렇게 볼펜심 모은 건데요.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뭐든지 기록을 했습니다. 저같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소위 스펙이라는 게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기회를 잘 주지 않던데요. 지방의 전문대학교 나온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던데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미친 듯이 노력해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책을 무조건 열심히 읽었고요. 모든 것들을 막 기록을 했어요. 볼펜심. 그게 저의 삶의 증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정개랑 하얀개가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검정개랑 흰개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가만히 보시면은 검은 개가 좀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까만색이 크니까 이기겠죠. 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돗개. 자,
흰색, 예, 누가 이길까? 흰색이요? 네. 근데 흰색, 누가 이기냐면요. 징그럽게. 정답은 자, 주인이 먹이를 많이 준 녀석이 이깁니다. 이해되세요? 먹이를 많이 먹은 놈이 이겨요. 힘이 센 놈이 이기겠죠. 자, 무슨 말이에요? 전 여기서 요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억지로 할 것이냐, 스스로 할 것이냐. 처음에 억지로라는 걸 통해서 뭔가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뭔가 이렇게 막 시키고 억지로 하게끔 하면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한다면요, 이 한계를 뛰어넘은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어떤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자,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요 아저씨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또 친구들, 또 학생들, 특별히 또 이렇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청년들은요, 굉장히 창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딱 보면 그냥 걱정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 청년들은요, 갑자기 이런 친구가 있어요. 비듬 털고 있어요. 와, 이런 창의적인 대답.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요즘 친구들 진짜 정말, 와, 머리가 빠바박 돌아가는구나. 대단하다. 막 칭찬해 줬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민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의 이 시대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최대 고민이 뭘까? 제가 한번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보세요. 일주일에 청소년만 한번 갖고 왔어요. 청소년 공부 시간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세계 1등이에요. 공부를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라는 게 있어요. 국제개발경제협력기구, 소위 잘 사는 나라들, 전 세계 잘 사는 나라들의 국가 평균 공부 시간은 35시간입니다. 평균 35시간이고요. 북유럽의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교육의 최고 좋은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억지로 스스로. 핀란드 학생들의 99%는 스스로 공부합니다. 몇 퍼센트요? 99%가 스스로 공부해요. 일주일에 29시간 평균 공부하는데 스스로 공부합니다. 자, 대한민국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까요? 억지로 공부할까요? 말씀 안 하셔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몇 시간 공부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요? 스스로가 아니라 억지로 공부하는데 50시간 공부를 한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간다 한들 가서 어떤 진짜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했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공부 제대로 할까요?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고요.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직장 생활할까요? 스스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모든 걸 억지로 하는데요. 단순히 밥벌이, 돈 버는 거에 그냥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인생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보세요. 조금만 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IQ, 우리 진짜 믿기 힘들겠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IQ 1등입니다. 진짜 대단하죠. 가끔 2등, 3등 바뀌기도 하는데 거의 대체적으로 1등이에요. 중고생의 학업 성취도 세계 최상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일주일에 주입식. 공부를 이렇게 많이 시키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겠지만, 이게 장단점은 있지만, 사실 이게 너무 과도한 사교육은 좀 문제가 됩니다. 사교육비가요, 전 세계 1등입니다. 대한민국이 사교육비 1등이에요. 압도적인, 정말로 초압도적인 1등이 한국입니다. 예전에 일본이 좀 앞서 나가다가, 일본은 요즘에 조금 내려왔고요. 한국이 미친 듯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모든 경제 성장에 모든 그 돈을 재정을 어디다 써요? 자녀 교육에만 완전히 몰입합니다. 예. 너무너무 이게 장점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돈으로 계속 억지로 뭔가를 시키니까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보세요. IQ가 굉장히 좋다 그랬습니다. 학력도 굉장히 높아요. 한국 뭐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 진짜 많아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 진짜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고 세상을 뭐 이렇게 좀 공헌하고 이롭게 한다. 소위 인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대한민국 인재율 세계 최하위입니다. 돈을 쓴 거에 비해서 세계 최하위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우리나라 국력 대비 국력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한 경제 한 11위 정도 합니다.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10등 정도 한다? 굉장히 부유합니다. 국방력도요. 국방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음소거 눌렀습니다. 국방력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소위 정말 국력이 탄탄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노벨상 수상자 있다고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 있어요. 예, 평화상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화상 받은 거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학교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입니까? 뭐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아니면 뭐 카이스트 이런 대학에서 노벨상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또 하나 유의미한 결과 보여드릴게요. 학업 풍미도 공부가 재밌냐? 하나도 재미없다라고 모든 청소년들이 얘기합니다. 이게 세계 최하입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비리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정말로 좋은 사립대학 8개 모아져 있는 거 보고 우리가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거기 학교들을 제일 많이 보냅니다. 입학은 제일 많이 하는데 졸업하는 비율 그리고 중간에 자퇴하거나 이렇게 정학을 맡거나 이 비율이 압도적인 또 1위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현실인데요. 자,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미국 지도고요. 아이비리그가 초기 초록 색깔 모여 있는 데가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습니다. 8개 사립대학이고요. 들어가기 진짜 어렵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난다긴다 전교 1등 해도요. 거의 못 갑니다. 몇 명 못 가요. 이런 대학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뭐 브라운대학교, 콜롬비아, 코넬, 다트머스는 사실 제가 전 잘 못 들어봤습니다. 펜실베니아 요즘에 되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 대학들 입학은 많이 하지만 졸업이 안 된다고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책을 몇 권 소개시켜드리는데 이 책은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책 중에서 정말로 정말 제가 인생의 책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3권을 뽑는다? 무조건 이거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자녀들에게 야, 너 읽어봐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밑줄 치면서 메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짜 우리가 마음 무릎 꿇고 책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한 번, 2번 읽으신 다음에 읽은 책을 밑줄 치고 메모한 책을 자녀에게 선물해 주세요. 저는 이 책을 한 20번 읽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강용우 박사님이세요. 아, 이분은 장애를 갖고 계세요. 근데 진짜 이 책을 볼 때 저는 난 참 복받은 인간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고 나 가정형편 어려웠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 책 제가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내가 나름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 참 편안하게 살았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여기 보세요. 부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나는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뭐 했다? 승리했다. 없는 거 불평한 게 아니라 있는 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했고 기회를 살렸던 거예요.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정말 읽어보세요. 강추입니다. 별표 막 1000개, 10,000개예요.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해인가 하버드 대학교에 낙제생이 있었는데 10명 중에 무려 몇 명이요? 9명이 90%가 한국계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인이거나 교포 2세, 3세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문제일까? 정말로 힘겹게 공부 정말 죽을 둥 살둥 말둥해서 대학교 하버드 입학을 했는데 왜 거기서 졸업도 못하고 중간에 낙제를 하고 정학을 맡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그럴까? 정답은 뭐예요?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혹시 이해하셔도 되는데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그려보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제가 우리 강사님께 요거 이런 이미지 파일 몇 개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지금 수강생분들 한번 나중에 꼭 보시면서 요걸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건데요. 뭐예요? 위에 부분은 눈에 보이겠죠? 밑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학습 관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뭐 소위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만이 살 길이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 엄청 줍니다. 근데 정작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밑에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당장의 성과가 나오진 않지만 자기 관리라는 거,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 꿈과 비전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위에는 보이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죄송하지만 껍데기일 뿐이에요.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정도입니다. 밑에 부분이 뭔지 아세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얘가요. 본질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인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자기 관리고 자기 주도성이고 키워드로 하자면 스스로라는 겁니다. 스스로요. 자, 계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이 유정란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면 이 어미닭이 한 21일 정도 품고 있으면요. 이렇게 삐약삐약 애기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학교 학생들,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애기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요. 애기 병아리가 어떻게 해요? 이 알 안에서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서 그 조그만 요 부리로 바깥에 톡톡톡톡톡 건드립니다. 그러면은 품고 있던 어미 닭이 그걸 알까요? 알까요?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다 알아요.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움직이는구나, 꿈틀대는구나, 세상을 향해 나오겠거니 하고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서 톡톡톡 사인을 보내면 그때 비로소 어미 닭이 바깥에서 그 알을 어떻게 해요?
조금 도와줍니다. 나올 수 있도록 조금 톡톡 건드려줘요. 요게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안에서 애기 병아리가 톡톡톡, 밖에서 어미닭이 애기 병아리 알을 어떻게 해요? 톡톡톡. 줄탁동시.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애들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언제까지 너 꿈이 뭐냐? 너 비전이 뭐냐? 너 하고 싶은 거 뭐냐? 언제까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 기다려줘야 되는데 애들도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애들도 좀 이렇게 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애들은 좀 기회를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셔야 되는데 못 기다려요. 밖에서 어떻게 해요? 애는 나올 생각이 없는데 밖에서 콱콱콱 쳐서 뭐가 됩니까? 깨져버려요.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럼 뭐가 돼요? 계란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신문에서 본 거를 이미지로 만든 건데요. 제가 이 신문 볼 때 저는 눈물이 나던데요. 너무너무 우리나라 한국이 너무 안타깝고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러한 삶이구나. 무슨 말이에요? 변화해야 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변화해야 돼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고 스스로 변화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억지로 뭔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요. 기회를 줘야 돼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기다려줘야 되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존이라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 잠깐 한번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가수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이게 학생들 때문에 만든 건데 가수인데요. 네,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 네, 트와이스라는 그룹입니다. 이번에는 요건 아실 수 있는데 네,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머니 팬들이 많던데요. 네, BTS 누굴까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방탄소년단이죠. 요거는 맞춰보세요. 자, 요거 아시는 분 마이크 키시고 속담입니다. 힌트. 이렇게 뭔가 어디 안에 동물입니다. 뭘까요? 우물 안에 우물안 병아리, 우물안 우물안 병아리가 개구리, 아니고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우물안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이제 병아리 얘기를 해갖고 착각하셨죠. 네,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맞췄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거 맞춰보세요. 요거는 문장입니다. 오늘 요 얘기 때문에 서론 제가 길게 끌고 왔습니다. 뭘까요? 문장입니다. 음주 까마귀 날짜 아닌가? 까마귀? 아닙니다. 아니네? 아니에요. 인증 속담 아닙니다. 문장. 문장. 네, 힌트 드릴까요? 이거 힌트 근데 주세요. 이거까지 듣고 있어? 대한민국. 짜짜짜짜짜.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뭐야? 맞습니다. 꿈은 꿈은 이루어진다. 맞아, 맞아, 월드컵 맞아. 때 우리 이거 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2002년도에 꿈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제가 오케이. 이때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약간 정신 차릴 때였잖아요. 이걸 보는데 진짜 막 제가 와, 하늘에서 뭔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야, 민구야, 너 꿈은 이루어져.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꿈 리스트라는 거 기록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단톡방에 어제 좀 이거 부탁을 드렸는데 꿈 리스트란 양식지가 있습니다. 요거 혹시 출력하신 분들은 여기다 기록하시면 되고요. 미처 내가 출력을 못했다? 그냥 종이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몇 개 써보시고요. 좋아하는 거 써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지금 51분인데 한 9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꿈을 이룬 사람들의 비밀과 더불어서 꿈릿 작성하는 시간, 워크샵 실습하는 시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희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